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 박형수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땅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도 상당히 적고, 수요는 항상, 예, 뭐,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계속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원천적인, 원론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 북쪽에 역촌 1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요거 한번 일단 같이 보시죠. 자, 동부건설 그 센츄레빌에 이제 들어왔었는데 예전에 제가 직방에서 방송을 했을 때는 아마 11월 초 정도에서 아마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기 이제 12월 달에 동부 센츄레빌 역촌 1구역 해서 이제 나와 있었던 게 이제 없어졌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천 센츄레빌 레이크 뷰, 예, 이제 그 강가 옆에 있는 모양이죠. 레이크라고 하면 호수인데 사실 그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천에 호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여기에 이천 센츄리빌 레이크 뷰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넘겨 보니까 22년도 1월 달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정대로만 돌아간다 치면은, 그래서 역촌 1구역 재개발, 재건축 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클릭은 뭐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특별히 연결되거나 홈페이지가 아직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하기 전서부터 이제 계속 현장 소장들이 있으면은, 현장 소장이 담당이 생기게 되면 바로 이제 홈페이지에서부터 만들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아직 그것까지는 없는 거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도를 조금 이제 멀리서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입주 예정, 분양 예정, 이건 뭐 22년도고 이건 뭐 하반기고 해서 얼마 없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세전역 위에 응암역이라고 있습니다. 응암역,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은평구청,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있죠? 예, 그 앞에 이렇게 분양 임박해서 이제 다음 달, 예, 다음 달로 밀린 거죠. 센츄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이런 거는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치라고 해서 딱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뭐 시공사도 바뀌는데 뭐 그죠? 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아스테리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그니처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부건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여기서 조금 꽤나 예,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시그니처란 이름을 갖다 붙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통 여기 들어가는 그 이름들 네이밍 작업을 할 때 뭐 프레스티지, 뭐 퍼스트, 뭐 또는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은 좀 이제 고급지게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크죠. 예. 여기 마침 앞에도 이제 센츄레빌이 있으니까 조금 비교가 되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지도 온 김에 보시게 되면은 덕산 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은평 재활원 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산 근린공원 있고요. 그리고 서울 역천 초등학교, 예, 큰 길 따라서 그냥 쭉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기독대학교, 예, 처음 들어봅니다. 전 솔직히. 그리고 이제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고, 상신초등학교는 조금 예, 거리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일여고, 구산중학교, 은평중학교, 구산초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여기인데, 여기 예, 여기인데 거리 한번 재볼까요? 예.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이름 복잡하네. 어려운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이래저래 일단 1km 정도에서 예,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거의 뭐 1km라고 해서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까탈스럽게 따지거나 그런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서 역촌초등학교까지는 뭐 한 500m 이내에 떨어지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예, 어, 조금 이쪽에서 찍어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건 진짜 조금 찍긴 찍어야 되겠다. 옆으로 한번 꺾어갖고 예. 은평초등학교, 저기 은평고등학교까지는 688m. 그러니까 뭐 거의 뭐 700m, 구연초등학교도 그 정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여기는 구산초등학교도 뭐 거의 다 1km 이내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직선거리로 찍어버리거든요. 귀찮아갖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산이 있으니까 내가 산까지는 내가 무시를 못하게 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여기가 뭐 470m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470m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는 1km가 나온다 그러면 차이가 좀 많구나.
여기서 그러면은 응암역까지도 대충 그래도 1km 이내 들어가니까 저도 이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의 한 15분 이짝저짝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 뭐 여기 6호선까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역세권으로 볼만하고, 그리고 뭐 찾아오신 분들도 서울시립 서북병원 있다 그러면 그 앞에 그러면은 뭐 쉽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래서 어느 정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고, 마침 여기에 이마트도 보이고 하니까 뭐 생활하는데 그렇게 막 문제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이마트 같은 데는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다 차 타고 가고 하니까. 저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남 스타필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모시고 안사람이랑. 그러니까 조금 멀죠. 근데 이제 거리는 꽤 괜찮습니다. 거기 뭐 용마터널 지나가고 쭉 내려가서 이제 미사 그쪽으로 해서 길 타고 가고 그러면은 조정경기장 앞으로 해서 가는 길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막 걸리거나 그러지 않고, 코스트코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이런 대형 마트는 원주에서 우리 저기 상봉 코스트코까지 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 나와 있다 하는 것은 사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죠. 오히려 집 앞에 딱 붙어 있는 것보단 나아요. 자, 하여튼 뭐 일단이 있겠습니다만은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파트 요것도 한번 넘겨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역촌 센츄리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1년도니까 이제 이것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센츄리빌 뭐 시그니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 14년 정도의 연식이 차이가 좀 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이거는 15층짜리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건폐율 19%뭐 괜찮네. 나쁘지 않고, 동부건설 똑같은 브랜드니까 마침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자, 이거는 옛날 그 3베이죠. 옛날 3베이 방식이기 때문에 요 방 하나는 이제 위쪽으로 해서 이제 붙어져 있는 케이스고. 자,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게 8억 2천, 8억 5천에서 이제 나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거의 뭐 8억 5천 뭐 9억 정도까지도 나가는 물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네이버 시세로 잡아서 봤을 때는 최저가로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경쟁력으로 좀 올려지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허위 물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한 뭐 8억 9억 정도 선에서 잡아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9억까지 해서 나온 거는 아직 딱 보이지는 않지만은 59 타입으로 해서 나온 게 지금 뭐 8억 가니까, 그러면은 84 타입으로 해서 나온 걸로 따지게 되면 뭐 9억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59 타입이 강세가 세네. 59 타입이 뭐 8억까지 불러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8억 정도에서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연식이 15년도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죠. 아파트는요 1년이 달라요. 1년만 늦게 나와도 진짜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냥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그 달라져 버리고, 편의 뭐 사양 같은 거, 그리고 뭐 공법 자체도 완전히 또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연식이 중요하죠, 사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랑 조금 더 비싸게 나가게 될 시세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여기 뭐 저렴한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새 아파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구축 중에서도 최저가랑 해서 비교가 될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연식 차이가 앞으로 이제 3년 이상 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해서 맞춰서 최고가에서 좀 더 비싸게 해서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자, 하여튼 여기 같은 경우는 역촌동 189-1번지에 나와 있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갖고 아까는 뭐 건폐율이 19% 나왔었는데 일단 여기는 뭐 한 21% 정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은 뭐 특별히 말할 건 없고요. 뭐 한 14% 정도나 15%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좋은데, 조금 빡빡하게 지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여기가 이게 산이 있고 그래갖고 약간의 오르막길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운동하기 좋아요. 운동하기 좋다고 얘기해야지 뭐라고 또 디스하기도 사실 좀 그러니까. 그리고 좋다 그러면 다 또 뭐 돈 받아 먹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회원수가 2만 명도 안 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미쳤다고 동부건설이 뭐 돈 줘가면서 광고해달라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20층까지 해서
한 8개 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52세대, 뭐 적은 규모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일반 분양으로 해서 나가는 게 454세대 해서 나옵니다. 자, 46 타입으로 해서 아주 조그만 집들이 나가는데 그곳은 6세대 정도 나옵니다. 일반 그 임대 물량으로 해서 나온 거고, 59 ABC 타입이 있고, 그리고 70 타입이 있습니다. 70. 예, AB 타입으로 해서 이제 거기 한 106세대 나오고, 예. 59 ABC 타입이 한 508세대 정도 해서 나가니까 여기서 그냥 59 타입으로 해서 주력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84 타입 요거는 이제 132개밖에 이제 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9 타입이 꽤 많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84 타입보다 59 타입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은 일단 아무래도 여기가 그렇게 막 부촌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가 사실. 예. 조금 뭐라 그럴까.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뭐 시그니처? 그런 멘트를 시그니처라는 브랜드를 여기에다 갖다 붙이나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은 뭐 어쨌든 뭐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냥 잘 되길 바랄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쨌든지 간에 단지 배치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너무 빡빡하게 지어 놓으려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제 타워형 그리고 이제 판상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혼합을 해서 해 놓은 게 아닌가, 이제 그게 좀 이제 아쉬운 거죠. 백질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케이스는 진짜 보기 힘든 케이스고, 이것도 이제 옛날에 나왔던 방식들인데 요즘은 거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어 놓죠. 어떻게 지어 놓냐면 이제 V자형.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사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옛날에 지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V자형 아파트로 해서 이제 쭉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뭐 최신형 신축으로 해서 이제 뭐 신도시 그런 데는 그냥 뭐 새로 올려갖고 그냥 바로 해서 지어버리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아마 옛날서부터 추진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형으로 해서 타워형이랑 판상형이 혼합해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예. 이미 옛날서부터 이제 조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재개발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감당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하면 이것도 뭐 3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나온 거 아니야? 또 이런데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는데, 요즘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봤던 게 SK뷰 저기 보라매 신대방 그쪽에서 나왔던 게 이제 3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그랬었죠. 타워형이 아니어갖고 이제 조금 아쉽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많이 없어지고 4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교통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여기 6구선 응암역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밀어붙여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여기 밑에 상암 DNC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그 수요라든지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신내 쪽에서 이 위쪽에 GTX A라인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이제 두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연신내역처럼 여기서 뭐 GTX가 연결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럼 대박이죠. 그래도 일단은 뭐 두 정거장 차이고 그러면은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지하철 타고 가도 되고, 이 정도 접근성이면 상당히 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찍어볼까요? 생각난 김에 응암역에서 찍어가지고 연신내역까지 뭐 이래저래 해봤자 뭐 2.3km, 2.5km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광역 교통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GTX나 진짜 뭐 KTX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보통 한 3km 정도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역시 광역 역세권 교통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전역이 있죠. 세전역 이제 여기 있는 역.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응암역에서 이제 한 정거장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경전철, 서부전철이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도 이제 뭐 경전철 뭐 면목해서 이제 뭐 동대문구 해갖고 뭐 간다고 하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하고. 그래서 용인 경전철은 뭐 안 그랬어? 그리고 저기 뭐 의정부에 있는 경전철, 그것도 난 경전철 나 의정부 참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유명한 거의 곱창집이 있어갖고 금옥식당, 예, 금옥식당이 두 군데입니다. 누가 또 댓글에다 물어보더라고요. 금옥식당이 어디 있는 거냐고. 두 군데인데 하여튼 잘 헷갈리지 않게 잘 찾으셔야 되는 건 뭐 둘째치고, 그렇게 자주 감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지나가는 건 나 밤에 딱 한 번 봤어요. 예. 거기 뭐 분양권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예. 그리고 이제 공원도 있고 해서 그냥 차 끌고 거기까지도 가서 이제 강아지들 이렇게 뭐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진짜 한 번인가 정도밖에 못 봤어요. 예, 배차 간격이 좀 느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좀 그래요. 외지 사람이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은 뭐야 이렇게 해서 막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 경전철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 서부선 같은 케이스는 여기 이제 그 업무지구랑 다 거쳐갖고 이제 서울대까지 해서 쭉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 서부권에서 이쪽을 다 위아래를 다 연결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꽤 괜찮지 않을까. 요건 진짜 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얼추 다 말씀은 드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분양가 하나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맨 처음에 여기가 한 1800 정도로 해서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지금 분양 일정이 다 그렇죠. 어디 가나. 예. 이것도 이미 계속 이제 또 한 달이 또 밀려 있는 케이스인데,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 그 분양을 하는 거는, 그래서 처음에 한 1800 정도로 해서 예상을 했던 게 지금 뭐 20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직 뭐 분심이까지 가지도 않았겠지만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제 34평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2, 3은 6, 6억 후반대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백년산 그 19년도에 이제 분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입주까지 이제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그때 당시 6억 초에 분양을 했으니까, 근데 벌써 뭐 2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6억 대 후반에서도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84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분양으로 해서 나왔던 게 한 4억 정도에서 나왔었는데, 일반 분양가로는 뭐 한 6억대 후반 뭐 7억 정도에서 간다 그러면은 꽤 괜찮죠. 그리고 이제 5호 타입은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옆에 있는 것들은 뭐 다 뭐 한 7억, 8억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세 차익은 그런 대로 꽤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뭐 12억 가는 아파트들도 있고, 이제 그거는 브랜드가 좀 다르죠. 이제 SK고, 예.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또 사실 경제 환경이, 부동산 환경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요번 정권 들어가서 아파트가 뭐 다 2배 이상 올라가 버렸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은 좀 더 커지게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빨리 나오게 되면은 분양가랑 시세 차익이 좀 커지게 될 것 같고, 점점 미뤄지게 되면 미뤄질수록 시세 차익보다는 분양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커버리니까, 프리미엄이나 이제 요 시세 차익은 조금 상대적으로 그냥 정체되어 있는, 예, 그렇게 해서 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 12억짜리 시세 여기 나와 있는 거랑 DMC 쪽 여기랑 이제 같이 비교를 하기는 조금은 어렵겠지만은, 그리고 홍제역에 있는 15억짜리랑 해서 비교하기는 조금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응암역에서 간만에 이제 좀 좋은 아파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만 하고요.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단 분명히 시세 차익은 몇 억이 되든지 간에 꽤 나오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를, 동네를 그렇게 막 좋게 보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파트 들어서고 이제 전체가 좀 다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주변에 뭐 일종 단위, 뭐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 있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주변에 이 색깔 칠해진 데 있죠. 예, 이런 게 다 이제 개발 정비구역, 뭐 개발, 뭐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사가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 바뀌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도 당연히 영향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될 것 같고, 여기 자체가 그렇게 뭐 인식이 좋은 동네는 아니었지만은 그냥 그래도 인서울이잖아. 인서울 어찌 됐든지 간에 서울이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또 여기 뭐 바로 옆에 있는 뭐 향동이랑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도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 예, 여기 앞에서 했던 그 삼정 그린코 한가에서 나왔던 아파트도 꽤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좋은 여건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인서울이면 됐지 뭐, 그죠? 예. 그리고 어차피 여기 주변에 DMC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뭐 아트폴의 자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100대 1 정도 막 나와버리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하게 되면은 여기도 사실 꽤 많은 경쟁률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그냥 어지간한 동네에서는 서울이라 할지라도 뭐 한 50점 뭐 후반대 이 정도에서 커트라인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60점은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 다들 이렇게 점을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동네 지역적인 이미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경쟁률이나 커트라인 예상 가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뭐 69점 뭐 이렇게 해서 가버리는 상황이니까 10점 이상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애를 둘을 낳았어야 되니까 예,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공급이 많이 차이가 나고 인서울이고 예. 그리고 뭐 좀 싸게 나왔고 예,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시세 차이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부 센츄레 빌이 시그니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예. 작정하고 좀 좋게 해보겠습니다. 잘할게요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레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에버랩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수요일 날은 수다방 그리고 일요일 날은 스터디방 하고 하니까 자주 오셔갖고 좀 문의 사항 있으면 여기다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잘 예, 안내를 해주시고 아는 대로 많이 답변을 해주시고 하니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하다 보면은 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좀 잘 남겨주시고 그럼 저도 예, 좀 확인해보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번 이제 여기서 공고문이 나오고 그리고 청약 그 평면도 그리고 분양가 단지 배치도 같은 거 나왔을 때 세부 분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